자, 이번에는요. 지금은 보궐선거 두 곳,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두 곳에서 치러지고 있는데요. 지금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한창 각 정당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일석 이상의 무게다. 창원 보궐선거 달아오른다. 지금 보궐선거 지역이 두 곳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말하는데요. 창원, 성산, 그리고 통영, 고성 이렇게 두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한석 이상의 무게다. 왜 무게일까요? 여기 설명이 돼 있네요. 정의당의 경우는 교섭단체 재구성 등 향배를 결정하는 의석이다. 한석이라도 추가해야 된다. 이 얘기겠죠. 그리고 민주 후보와 단일화 여론조사 돌입했습니다. 오늘 결정이 됩니다. 이런 것도 좀 걸려 있고요. 그리고 한국당의 경우는요. 정권 심판론, 사활권 공세를 벌이고 있어서 이런 걸 또 확인해 보겠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서 한석 이상의 무게가 있는 선거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각 당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약간 눈길을 잡는 모습도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기사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중앙일보인데요. 베트남 가는 이해찬, 창원서 사는 황교안, 4.3 보선 온도차. 그러니까 당대표의 관심을 좀 기울여 봤을 때는 뭔가 온도차가 살짝 있다. 이거죠. 어떤 당대표는 거기 가서 아예 상주를 하면서 계속 지원 유세하는데 어떤 당대표는 잘 안 가는 것 같다. 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창원, 성산, 통영, 고성, 역대 열세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당한테 해당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 거리 두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신에 그냥 외교 행보, 요 기간 동안 외교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취임 이후 첫 선거니까 상징성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성과를 내겠다. 그래서 가서 아예 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보궐선거 선거운동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좀 묶었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하자고 부른 사람입니다. 창원 경제 살리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여러분 금민호입니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정치, 생활정치 하자고 각오했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이 노회찬 의원님, 이제 정치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된다면 제일 먼저 우리 창원 경제 망치 정치부터 확 뒤집겠습니다. 영연국을 통해서 우리 반송 주민 여러분께 노회찬을 반드시 부활시켜드리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네, 뭐 각 후보들의 아주 그냥 목이 갈라졌습니다.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으면 저랬을까 싶은데요. 최영철 의원님. 네. 아까 요 기사입니다. 지금 보면요. 황교안 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그곳에 뭐 원룸, 아파트, 뭐 아예 이제 집을 빌려서 거기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현장에서 진두지휘 반드시 이기겠다 이런 결의를 보이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해찬 대표 모습은 안 보입니다. 그 지금 보궐선거 지역에서. 그래서 오늘 뭐 출국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요. 글쎄요. 이거는 온도차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모습이. 민주당 관계자들이 우리 경남 보궐선거 지역을 다녀온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민심이 안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심이 좋지 않다.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다. 민주당을 바라보는 민심이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예, 왜냐하면 거기가 뭐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요. 그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가 안 좋아서 민주당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불리한 선거를 치를 것 같다는 뭐 뉘앙스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의 무게를 좀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 대표가 가서 너무나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 그리고 그 결과가 나빴을 경우 자기가 입게 될 여러 가지 데미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번 선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한 발짝
떨어져 있고. 그렇다면은 승산에 대한 계산을 해봤을 때 그렇죠. 가서 그렇게 많이 투입을 할 가치가 있을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원에 대해서는 또 정의당하고 오늘 예. 또 단일화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창원 같은 경우는 사실 노회찬 전 의원께서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예. 민주당 지역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예. 또 그런 부분에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발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스탠스를 취해가서 만약에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큰 뭐 타격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다른 것이죠. 황교안 대표는 이제 막 당에 들어온 입장에서 예. 첫 번째 시험을 치르는데 점수가 나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점수가 좋아야지 자기의 롱런이 가능한 것인데 이번 점수가 만약에 좋았거나 나빴거나 어쨌든 자신의 정치적 치명타를 입거나 자기가 정치적으로 새로운 지렛대를 얻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황교안 대표는 반드시 이번에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지난번 만났을 때도 내가 방을 얻었다. 그리고 사무실도 지구당 위원장 방에 옆에 사무실 하나 만들고 이번에 전력 투구할 거다. 반드시 이길 거다. 굉장히 뭐 의지를 다지던데 두 사람의 입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해찬 대표의 입장에서는 한 발짝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이번에 만약에 패배했을 경우 전혀 데미지 입지 않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공천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의 말발이 약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타격이 새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차원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인데 어쨌든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무게감 떨어뜨리기, 한 발 비껴나기의 전략을 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이후에 혹시라도 모를 어떤 부담에 대한 의식이 좀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지금 그쪽에서는 창원 성산 관련해서는 단일화 얘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조금 그 화면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 여기 있습니다. 민주당 권민호 후보, 정의당 여영구 후보가 일단 단일화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여론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종 단일 후보를 정하게 됩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이렇게 보면요. 물론 이쪽이 될 수도 있고요. 민주당 후보가 단일 후보로. 그리고 정의당 후보가 될 수도 있어. 모릅니다. 아직 결과는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의 저런 움직임을 보면은 혹시라도 정의당 후보가 됐을 때 미리 선거운동을 잔뜩 해놔서 나중에 또 정의당 후보한테 단일 후보가 됐는데 혹시라도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미리 하게 되면. 그래서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된 이후에는 조금 그 지역에 가서 지원 유세라든가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도 있어요. 이유가 그게 아닐까라는. 지금 앞선 그 신문에서 나온 것처럼 뭐 너무 조금 극단적인 비교를 한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가 마치 신경 안 쓰고 선거 포기한 것처럼 자꾸 베트남이나 간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지금 당 지도부가 총출동이 돼서 지금 이 선거 유세를 하고 있고요. 원내대표도 가 있고요. 지금 가 있습니다. 가서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해찬 대표는 평균적인 의미에서 당대표 선거 일정에 따른 그런 선거운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권민호 후보가 이제 그 단일화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똑같이 황교안 후보처럼 얘기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찬 대표가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오버해서 열심히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해찬 대표가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너무 열심히 지나치게 하는 거다?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시험을 많이 치러봤거든요. 언제 스퍼트를 올리고 언제 마무리를 해야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책 다 외워봤자 막판에 기억 못하면 시험 망치는 걸 알고 지금 있습니다. 초반부터 벼락치기 할 필요 없다 그렇죠. 이건가요 지금? 근데 이제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시험을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벼락치기를 하는 게 옳은지 언제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거 정도로만 봐야지 이해찬 대표가 선거가 불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베트남 놀러 간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선거를 많이 치러본 노련한 당대표, 정치 신인 당대표 그 차이점에 이유가 있다. 이렇게 또 조대진 변호사는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언론에서는 뭐 이런 모습이 조금 달라 보여서 좀 몇몇 신문들이 좀 다루고 있습니다.